네, 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 잠시 좀 전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다른 또 관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스냅발 기업 실적 우려감이 확대됐다. 이게 스냅이 시총 규모란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데 그게 미국 증시의 성장주라든지 뭐 광고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게 네. 이제 1분기 때 실적에서 네. 사실 스냅이 쇼크를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했던 기억이 그랬었네요.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이 이번에도 스냅에서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 그 실적이 안 좋았고 네. 그와 동시에 비슷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메타라든지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너희도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는 네. 이러한 이제 이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좋지 못한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사실상 이미 발표된 기업을 제외한다 하면은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높았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원 계획까지 많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럼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군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 1분기 때 실적이 대비했을 때보다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번 주에 사실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향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통상 이제 1분기 실적을 생각을 잘 못하죠. 당장 이제 2분기 때 실적 전망치가 낮은데 이거 채울까 말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막상 그날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경제 지표가 워낙에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경제 지표는 사실 계속 안 좋았었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게 부각이 많이 안 되잖아요. 하긴 지표가 항상 그래요. 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뭐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경제 지표도 이거 봐라 역시 안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PMI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 유럽에서도 PMI 지표가 나오게 됐고 동시에 나왔군요. 예,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유로존의 이 제조 PMI를 보게 되면은 네. 49.6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25개월 내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이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를 계속 부추기게 된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군요. 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ECB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요국이 이제 제멋대로인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네. 시장의 침체 공포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좋지 못했었고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그림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제조 PMI도 뭐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안 좋았던 게 서비스업 PMI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 크더라고요. 서비스업 PMI가 52.7에서 47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역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결국은 이러한 이제 유럽, 미국에서 PMI 지표가 다 안 좋게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네. 반대로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한 13bp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밀린 거죠, 이 네, 정도면. 많이 네. 밀렸죠. 네. 국채의 10년 금리가 2.7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반대로 국채를 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안전자산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속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늦춰질 수밖에
높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그래서 있고요. 예. 7월 FOMC 회의에서 결국은 다시 75bp의 확률이 20%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그것이 다시 80% 이상까지 올라오게 됐죠. 들쭉날쭉하군요. 네, 예. 라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경기 침체 또 하나의 지금 증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한 중요하죠. 부분인데요. 예.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 역시나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WTI가 사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랬죠. 94불대까지 내려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밀가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제법 컸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네. 이제 다시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 6%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었던 부분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 직접적인, 이제 예.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경기 침체에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됐다가 덜 부각이 됐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유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유가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 1.7% 정도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전이 그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손에 꼽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관련된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주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 많은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도 피크 아웃에 대한 그림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반영되는군요. 거고 예. 이 유가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뭐 재고자산 평가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예.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전통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반짝했다 정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중에서 스냅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도 좀 준비를 더 해오셨는데 좀 들어볼까요? 스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이 목요일 날 장 마감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 반영이 일부 됐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냅이 3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했네요. 예, 시간에서 그때 2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왜 안 좋게 나왔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iOS 관련돼서 네. 바꾸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 타겟 광고를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겹쳤네요, 있습니다. 악재가.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스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메타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네. 그리고 핀터레스트도 동일하게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에반 스피겔 CEO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더 불안감을 키웠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명확성을 확실히 더욱더 중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예전 대비는 훨씬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스냅 같은 경우에 반대로 제시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JP모건에서도 스냅의 2분기 매출 증가율이 13%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것은 가이던스 대비 크게 하회를 하게 되고 3분기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은 이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QQ 기준으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분기로?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목표 주가를 24불에서 9불까지 하향시킨다. 너무 많이 낮췄네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스냅이 9.69불인데 그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다는 거니까 추가적인 떨어진다는 하락이 얘기죠. 나올 수 예.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CFRA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IT 전반적인 섹터들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섹터 관련돼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네. 스냅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즉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무언가 어느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이날 시장에서 안 좋았는데 여기까지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 발표의 일정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알파벳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예, 예. 27일이 메타, 28일이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빅테크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GE라든지 큰 엄청나게 것만, 이제 큰 것만 갖고 많이, 오신 거군요. 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거의 발표의 슈퍼 위크이다. 그렇군요. 실적 발표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이 주가가 눌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원인인 정도가 더욱더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게이트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많이 역시나 밀렸던데요? 실적이 네. 컨센서스 대비 크게 하회를 하게 되면서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역시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감축시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었고 네. 이에 따라서 역시나 비슷한 사업이 영위를 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HP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같이 나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련돼서 역시나 투자 의견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내려갔습니까? 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도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좋네요. 같은데 네.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적 관련돼서 주변 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투자 심리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오늘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제가 난감함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의 종목, 이 종목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양식품 쪽으로 갑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십니까? 많이 생뚱맞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갑자기 확 돌려가지고요. 네. 이게 사실 예. 이번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방어주의 성격으로 가져가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떨어진다고 있다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 반영이 되는 게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서 반영. 예, 아무래도 3에서 한 6개월 정도 늦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1분기 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2분기 때 나온다는 실적에 얘기고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리고 그것이 뭐 3분기 그리고 연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적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되죠.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걸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때 이러한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많이 되고 그래요? 있어요. 그만큼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환율 관련돼서도 이런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수출 관련돼서도 증익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한 60% 정도의 이런 수출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40% 넘게 이러한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 주에 상당히 지수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게 될 거고 상승했을 때는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겠지만 반대로 하락할 땐 이 관련된 종목들이 빠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중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 음식료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음식료, 방산.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삼양식품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움직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만 2,500원입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래도 높게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감안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한 구간이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양식품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송태현 과장의 전략은 이 잘 지키기 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환율의 수혜도 있고요. 또 이번 주 어수선한 이런 한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의 삼양식품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고 얘기했고요. 방산 쪽에 대한 힌트까지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